교육감이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표적 감사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며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올해 도내에서만 100여 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 피해가 가장 큰 정읍에서 수년간 폐사한 타조를 무단 방치한 농장주가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한 군립의료원이 벌써부터 적자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점과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오늘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감이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네, 김승환 교육감은 표적 감사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며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전북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육감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총무과 인사팀 등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찰은 인사 관련 서류와 업무 수첩,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의 금평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그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서류 가져왔어요.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서 17차례 고발을 당했지만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승진 인사에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고발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결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인사 관행이었을 뿐 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충북과 강원, 경기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행정조치 사안으로 끝났는데 이처럼 고발까지 한 것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처럼 인사를 깨끗하게 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가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겠다.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최일선에서 대척점에 서온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8년 만에 참패하면서 국민의당이 전북의 제1당에 올라섰고 3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3당은 협치를 강조했지만 기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은 국민의당 압승, 더민주 참패, 새누리당의 파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당이 7석을 얻어 전북 제1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2석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전북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20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전북에서 28년 동안 독주하던 더민주는 선거 참패 이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구한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분명한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3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전북 예산 확보에 변화가 올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3당 체제가 됐으니까 올해 그렇게 의욕적인 그런 예산, 공격적인 예산 노력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왔다. 한 50% 증가합시다. 50%. 그러나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은 3%에 그쳤습니다. 충남 11.8, 울산 8.5, 전남 7.7%에 비하면 전국 하위권이라 3당 협치 성과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3당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과 새만금 행정구역 같은 지역 갈등에도 사실상 먼 산만 쳐다봤습니다. 내년 조기 대선에는 전북 출신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대권보다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개 정치 세력이 국민을 이끈다는 발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의 위기다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4월 총선 때 회초리를 들었지만 전북 정치권에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전북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올해에만 전북에서 무려 100여 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전북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60대 환자 2명에게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인 CRE가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가운데 하나인 CRE는 장내 세균에 사용하는 항생제 카바페넴의 내성을 가진 세균입니다. 주변 환자들 다른 병실로 전실 조치하고 해당 환자는 또 다른 병실로 격리 조치해서 그것이 발견이 확인된 중환자실은 저희가 이제 다 소독하고. 그런데 이 CRE 감염자가 올해 도내에서만 105명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군산, 남원의료원 등 표본감시 대상에 포함된 5개 대형 병원만을 집계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CRE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표본감시에서 집계된 수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발생하는 패턴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게 전수 감시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수 감시가 되면은 어떤 정보라든지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특히 고령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CRE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나 인력이 없는 데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CRE 환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11곳에 불과한 병원 감염관리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그 150병상 이상,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감염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과 가축의 항생제 오남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항생제 사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전북 도민이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북에서 118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접수해 전체 접수 인원이 1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시군에서는 전주의 접수 인원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의 청렴도가 해당 분야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전국 10개 대학병원 가운데 9위에 그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전북대는 36개 국공립대학 중 33위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군산대학교는 국공립대학 부문에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의료원 부문에서 각각 2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에서 AI 피해가 가장 큰 정읍에서 폐사한 타조를 수년 동안 무단 방치한 농장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폐사한 타조가 AI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타조 농장입니다. 농장 한쪽에 쌓인 짚을 걷어내자 타조 사체들이 보입니다. 어림잡아도 10마리가 넘습니다. 타조 알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타조 사체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방치한 겁니다. 이렇게 처리한 타조가 지난 2년 동안 20-30마리에 이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기 물론 돈이 있으면은 야당 살인사람 이긴다는 게 지금. 농장 주인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타조뼈 등으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위반은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고 지금 허가 없이 만든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를 한 상태이고 더 큰 문제는 최근 폐사한 타조가 정읍에서 한창 확산되고 있는 AI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읍에서는 지금까지 AI로 24개 농가에서 4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AI가 발생한 정우면 오리 농가는 타조 농장에서 채 5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폐사한 타조가 AI와 관계가 있다면 AI가 추가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이 있잖아요. 조리조가 뭐 이런 거 이상 있는 줄 알고 다 뜯어갖고 해부하고 뭐두고 해서 지금 갔다고. 전라북도 민생사법특별경찰은 AI 확산 속에 다른 타조 농장이나 닭오리 농장에서 사체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AI로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7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소성면의 종계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신고돼 이 농장의 닭 2만 4천 마리와 인근 농장에 있는 토종닭 2만 3천 마리 등 4만 7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48개 농가에 70만 4천 마리가 됐습니다. 전주동물원이 AI 감염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전주동물원은 AI가 발생한 뒤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AI의 확산 속도를 볼 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 단계인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I로 인한 전주동물원 휴장은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전주동물원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46종 211마리의 조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 가운데 하나인 진안군이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군립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의료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벌써부터 적자 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진안군 의료원입니다. 내과, 정형외과를 비롯해 산부인과까지 9개 과에 85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들도 진료도 제대로 가는 일이 금산으로 좀 진료로 오는 게 더 좋잖아요. 가깝고. 문제는 설립 초기라고는 해도 적자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진안군이 적자 보전을 위해 낸 출연금은 지난해 21억, 올해 22억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22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5년간 진안군이 떠나야 할 적자 규모는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전국의 군립의료원은 진안과 울진 2곳, 시립인 목포의료원까지 포함해도 기초자치단체 의료원은 3군데뿐입니다. 설립도 운영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활성화 분명히 될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지금보다는 하여튼 뭐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3년 문을 연 울진 의료원은 지역 인구가 지난해 2배고 포항까지 2시간 거리인데도 한때 급여도 제대로 못 주다가 안정화되는데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루 외래 환자도 초창기 150명 수준에서 지금은 630명까지 늘어 요즘은 울진군에서 한 해 10억 원씩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의료진이 좀 누나 모시고 온다는 게 제일 크죠. 이비인후과하고 그다음에 내과, 정형외과, 그다음에 일반 외과 요게 많이 보강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한 해 2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장례식장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안은 불과 30-40분이면 전주에 닿을 수 있어 환자 확보도 한계가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주 장수 등 동부 거점병원의 역할을 살리고 대학병원의 의사 파견제 등을 활용한 우수 의료진 확보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대학병원급의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안군 의료원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립의료원은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수익성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설립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적자가 커지면
결국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도립인 군산과 남원 의료원에서 겪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9개 도 지역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라북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59.5%로 2013년 이래 9개 도 가운데 줄곧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014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전 산업 종사자도 345.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42명 이상 차이가 나고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216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65만 원이나 적었으며 이 역시도 전남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각종 기금을 무더기로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노인복지기금 등 내년에 사용할 8개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법에 정해진 자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면서 의장 직권으로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의회가 지적한 절차를 밟아 내년 초에 다시 심의를 요청해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에 설치한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10대 설치한 CCTV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시범 단속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기존 단속 시스템과 달리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한 차량이 등굣길 초등학생을 태우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완주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남성 운전자가 몰던 하얀색 승합 차량이 초등학생을 차에 태우려다 학생이 머뭇거리자 그냥 지나가는 것을 한 학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은 해당 학생을 찾지 못해 이 차량의 운전자가 이 학생과 아는 사이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다음 달까지 모두 철거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96개 학교 가운데 현재까지 81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했거나 철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5개 학교 우레탄 트랙은 다음 달 안에 모두 철거하고 철거된 우레탄이 방치되지 않도록 서둘러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제20회 전북 교육대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윤덕임 완주교육장이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힘쓴 공로로 교육대상을 받았고 이상덕 전주 금평초교장과 윤성길 전주 아중초교장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인 모레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모레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